오늘 이야기해볼 브랜드는 미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나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담당 썰주입니다. 나이키는 대표 상품인 운동화를 비롯해 의류, 모자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현재 전 세계 스포츠용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이키를 공식적으로 읽는 방법은 나이키지만 의외로 나이크로 읽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유럽에서 나이크로 읽는 경향이 있고 특히 영국은 영어의 종주국이라는 자존심 때문인지 나이크로 읽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며 오히려 이에 의문을 표하면 바이크도 바이키라고 읽을 거냐고 반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키 하면 떠올리는 스우시 로고는 1971년 포틀랜드 조립대 그래픽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캐롤린 데이비슨이 필라이트의 제의를 받고 단돈 $35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35도 처음부터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2에서 17시간 30분을 만들고 만든 시간에 따라 $35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211 정도라고 합니다. 나이트는 데이비슨에게 로고를 의뢰할 때 로고가 단순하고 부드러우면서 동적인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또한 아디다스의 로고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이 로고를 완성하고 나이트와 경영진들에게 보여주자 나이트는 별로지만 보면 볼수록 좋아질 것 같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로고가 발탁되고 나서 데이비슨은 뭔가 아쉬운지 로고를 개선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이트는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해서 거절했다고 하죠. 데이비슨의 말에 따르면 1983년 9월 나중에 나이키가 로고의 디자이너인 데이비슨에게 감사를 표하며 깜짝 파티로 나이키 로고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와 나이키 주식 500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가 대성공을 이루고 나서 페이를 적게 받은 디자이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도의적으로 후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덕에 캐롤린 데이비스는 백만장자는 아니어도 편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나이키에서 일했으며 지난 2000년 은퇴했다고 하죠. 1957년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 만난 운동선수 필라이트와 코치 빌 바우어만, 이 둘이 만든 게 바로 나이키죠. 그들에게는 운동화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필라이트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고 빌 바우어만은 여전히 코치로 남아있었지만 미국의 운동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일의 견제와 기록 향상을 위해 고성능 신발의 영향력을 각각 생각하고 있던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1964년 블루리본 스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아식스로부터 자신들을 무역회사로 소개하여 아식스의 신발 메이커 중 하나인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 200켤레를 들이면서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변변한 상점 하나 없이 창고에 제품을 쌓아두고 트럭으로 대학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판매하면서 첫 해 $8,000의 판매로 $250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필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우수한 운동화의 지속적인 연구는 선수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었고 1969년도에 $300,000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971년 블루리본 스포츠는 더 이상 오니츠카 타이거를 유통하지 않고 자사의 신발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이름을 나이키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가 탄생하게 되죠. 이후 1976년 브랜드 광고를 하게 되고 순식간에 성장하여 1980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함과 동시에 미국 운동화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키게 되죠. 이때쯤부터 아디다스는 전 세계 시장 지분에서 나이키에게 완전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마이클 조던과 협업으로 제작한 에어 조던 시리즈의 성공으로 급상승하게 되었죠. 참고로 에어 조던 시리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실제 나이키는 조던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런칭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에어 조던의 성공으로 큰 매출을 올린 나이키는 이후에도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호나우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각 분야의 스타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의 라인을 런칭하고 스토리텔링을 불어넣는 마케팅 방법을 고수하게 되죠. 나이키는 많은 회사들을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88년 콜한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바우어 하키를 인수하고 2002년에는 헐리를 인수했습니다. 2004년에는 스타터, 2008년엔 엄브로를 인수했죠. 하지만 다시 자신들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스타터, 바우어 하키, 엄브로, 콜한 순으로 처분되고 현재는 컨버스와 헐리만 남아 있습니다.
시그니처 제품들은 스포츠 스타와 손을 잡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스포츠 스타와도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에미넴과 콜라보하였고 2010년대 초반에는 카니에 웨스트가 직접 디자인한 콜라보 스니커의 레전드 에어 이지를 남겼습니다. 에어 이지는 그동안 나이키에서 해온 방식과는 다르게 카니에 웨스트가 직접 디자인한 스니커라는 점이죠. 이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신발의 가치마저 바꿔놨죠. 에어 이지의 성공 이후 카니에 웨스트는 마이클 조던처럼 지분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나이키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경쟁사 아디다스와 2조가 넘는 금액에 손을 잡았죠. 그가 떠나고 여러 스타들과 협업했으나 카니에만큼의 파급력이 없었죠. 마침내 2018년 래퍼 트래비스 스캇과 내놓은 신발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스니커 시장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그의 레이블인 캡터스 잭의 이름으로 스니커를 출시하고 있죠. 한국의 래퍼 빈지노는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나이키 찬양가인 나이키 슈즈를 만들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여자를 찬양하는 내용이며 평소 빈지노는 나이키 매니아로 잘 알려져 있죠. 또한 빈지노의 의류기업인 IF 스튜디오와 나이키는 종종 협업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 방송에서 출연자가 나이키를 외치는 것은 해당 장면을 편집해달라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방송법상 직접적인 상표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짧고 편한 상표명인 나이키를 주로 외쳐서 해당 장면이 일부러 편집되도록 만든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조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